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 맹영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소식은 퇴임을 앞둔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방한한다는 소식인데 오는 6일, 7일 그러니까 금토에 이제 이틀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을 하네요. 예, 자세한 그렇습니다. 일정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뭐 자세한 일정이 현재 공개되진 않았고요. 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이 과거 사례와 비슷한 일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회담 비롯해서 공동 기자회견 가능성도 있고요. 뭐 친교 만찬 등의 일정이 좀 예상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양국의 관계를 비롯해서 이제 국제 무대에서 양국의 협력 증진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아직 상세 의제는 외교 경로를 통해서 좀 조율 중이다. 이런 입장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주목할 부분이 이번 방한이 기시다 총리가 희망에서 성사됐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기 중 유종의미를 거두고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차 방안을 적극 희망했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밝힌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후미오 총리 좀 상황을 들으면 일본 언론에 이제 보도된 거를 따르면은 지금 총리 지지율이 20%대가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자밀련에서 선거를 치르기 어렵다 이런 압박이 있었고 결국 그래서 이제 총리 선거에 9월달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물러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불명예 퇴진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광복절을 전후로 친일 논란, 윤석열 정부가 친일 아니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논란도 아주 거센 상황이죠. 여기 이 상황에서 그러면 기시다 총리가 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이게 네. 좀 관심이 쏠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입장과 일본 입장을 좀 나눠서 봐야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2년 반 이상 남았죠. 반면 뭐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시다 총리는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성과를 얻어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역사적인 문제나 영토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일본의 입장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도 얻어낸 성과다. 이런 점이 주목할 부분이고요. 반면 우리는 상당 부분을 좀 양보를 했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물 반컵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우리가 먼저 양보했으니 일본이 채울 것이다.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이 나왔었는데 좀 그거는 무산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최근에 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더욱 확실한 것으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메시지만 보면은 남은 반컵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고민보다는 한국이 채운 반컵을 한국이 다시 엎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뚜껑을 닫으려 한다. 그런 차원의 방안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양국이 아무리 가깝게 지내더라도 역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언제든 틀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일본 언론이 계속해서 좀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도. 그래서 정리하면은 첫 번째 관측은 일본은 기시다가 얻어낸 성과의 연속성을 원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본 언론을 보면은 윤석열 정부 이후에 다시 한국이 예전에 뭐 문재인 정부 때처럼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전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뭐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은 일본 정부가 만약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더라도 그건 진심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구악이다. 지지율이 낮고 국내 정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그거를 이제 윤석열 정부가 역사 문제로 돌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런 시각이 그간 일본 언론에서 좀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윤석열 정부를 좀 몰아붙이거나 일방적으로 일본 정부가 가져가는 모양새를 가져가지 않게 관리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뭐 우리 정부가 얘기했듯이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 물 반컵을 좀 채워야지 이게 뭔가 면이 서는 거잖아요. 어쨌든 퇴임을 앞둔 정치인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유대관계 형성은 뭐 이미 친분은 이미 11번이나 많았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확실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 물 반컵을 좀 채우는 액션. 예를 들면은 역사 문제에 대한 사죄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 이런 거는 좀 어떤가요? 근데 이게 사실 긍정적이지 않은 게 우리가 좀 잘 봐야 하는 부분이 지난해 이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998년 10월에 발표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과 관련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발언이고요. 또 저도 당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 이후에는 기자가 다시 한번 질문을 했어요. 그게 강제동원 피해자를 향한 말이냐 이렇게 묻자
그 당시 힘든 경험을 하신 분에 대해서 제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은 되게 기시다 총리가 유감을 표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어와 목적어가 매우 좀 부실했습니다. 당시에도. 그리고 총리로 왔으면서 자신의 개인의 심정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사과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의 언어인 조선에서 건너온 노동자라는 얘기도 이 당시에는 안 썼었고요. 그러니까 강제성을 좀 배제하고 좀 교묘하게 어떤 뭐 좋게 말하면 외교적 수사, 나쁘게 말하면 좀 말장난을 한 거죠.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면서 그것도 김대중 오부치 이름도 얘기 안 하고 그냥 1998년의 공동선언이라고 표현을 얘기한 데 그쳤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 건드리지 않고 한일 관계를 개선했다는 게 자신의 최대 업적인데 그걸 수정하는 내용을 발표를 할까? 이 부분은 좀 지금으로선 쉽지 않아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국가안보실 김태우 1차장은 그때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 사죄할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사죄를 강요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뭐 일본이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이제 사죄하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맥락들을 봤을 때 일본 기시다 총리가 사과하는 것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도 뭔가 조금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퍼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내 여론도 좀 감안을 하면은 뭔가 전형적인 게 나올 게 있지 않나요? 지금 정부가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약간 광복절 전후로 친일 논란도 계속됐고요. 그런데 아직 좀 주목할 점은 우리 정부가 일정이나 의제를 공식적으로 좀 발표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친일 논란 속에 일본 총리를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선물을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사흘 나흘 앞둔 그 정상의 방안이 있는데 아직 어떤 발표가 없다는 건 여전히 좀 논의 중이다라는 얘기잖아요. 또 핵심 쟁점에 있어서 양국이 온도차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가 그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내놓고 그 이후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때 호응 조치를 계속 요구하긴 했었어요. 근데 일본이 들어주지 않았던 거긴 한데 그때 이제 제가 들은 얘기가 최소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담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이 문구를 기시다 총리가 그냥 다시 읽더라도 정상이 이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가 전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무산은 됐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이제 퇴임을 앞두기도 했고 그간 뭐 요청했던 부분도 있으니 좀 일본에서 어떻게 좀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는 있는데 뭐 그런 정도이지 않을까. 예.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이제 한미일 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한 이제 외교 성과라고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막판에 기시다 총리하고 또 얼굴 붉히면서 뭐 긴장 관계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뭐 여러모로 어떻게 상황이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좀 전망은 어떻게 좀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을 좀 언급하긴 했는데 뭐 그간 11번의 한일 정상회담 통해서 기시다 총리가 만든 성과를 좀 돌아보겠다. 그리고 향후 한일 양자 협력이나 어떤 뭐 글로벌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후임 총리에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적절한 조언을 하기를 좀 기대한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 조성열 북한대학원 교수의 설명을 좀 들었는데 근데 두 정상이 미래를 얘기하더라도 똑같은 미래를 얘기하더라도 바라보는 미래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 한반도에 대해서 투 코리아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은 국가로 인정하되 북한의 영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최근 논란이 됐던 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한일 군수지원 협정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국회에서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2015년에 체결될 뻔하다가 북한에 대한 한국의 그 영토고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끼어들고 싶어 했지만 일본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일본은 지금의 그 분단 상황이라는 현상을 변경하는 걸 원치 않는다. 그게 일본이 바라보는 미래다라는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일본은 지금 뭐 자국의 헌법 등의 문제로 한반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전혀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본에게 한일 협력은 북한이나 중국의 위협을 경제하는 용도일 뿐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도 필요하고 중국과의 협력도 필요하고 또 러시아와의 교류까지 생각해야 하는 나라인데 일본에 올인할 필요가 없다. 그런 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똑같이 미래를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해석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지난해 5월 그 시민언론 민들레의 기고한 글에도 나오는데 기시다의 방안과 일본의 전략적 노림수라는 제목의 글인데 이것도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이제 군수지원 협정 일본과 맺는 것을 언급했다가 이제 번복을 했는데 이 군수지원 협정은 우리나라가 이제 파병한 국가들하고만 맺었거나 아니면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파병. 근데 이제 그 미국이죠. 그러니까 주한 미군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만 맺었는데 일본하고 맺는다라는 거는 결국은 일본 군대가 한국에 들어오거나 한국 군대가 일본에 간다라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자위대 한반도 진출 이런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번복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이 한일 관계를 둘러싸고 여러 좀 쟁점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자세히 이따 나중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션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맹영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